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좀 전에 기사를 하나 보고서 조금 기사 내용이 좀 못마땅해서, 뭐 항상 저는 못마땅하죠. 네, 여러분들께 너무 한쪽에 편향된 생각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제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특히 신문 기사를 가지고 요 기사, 오늘 본 기사에 대한 좀 반박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립니다. 네, 제목 보이죠? 네, 곧장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기사인데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현재의 전세가는 4년 전 매매가, 벼락거지. 4년 후 매매가는 현재의 전세가, 하우스 푸어. 자, 여기 어떤 내용인가? 약간 상반된 내용인데 일단 기사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어저께 나온 기사네요. 서울경제인데 제목을 볼게요. 현재의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보다 비싸다. 벼락거지 통계로 증명됐다. 자, 이거 내용 보고서 사람을 열받게 만들려고 쓴 기사예요. 이게 너 4년 전에 전세 살지 말고 그 돈으로 집을 샀으면 지금 이만큼 올라갔고 부자 됐을 텐데 너 안 사가지고 벼락거지 된 거야. 그러면서 참 기자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기자는 이렇게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건설사나 투기꾼들의 그 어떤 앞잡이처럼, 뭐 마케팅 부서처럼, 그런 홍보 대행사처럼 이렇게 기사를 써가지고 지금 전세 살고 몇 년 동안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기다렸던 사람들 우라통 터지라고 자극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봐, 너 몇 달 전이라도 샀으면 그 사이에 몇 천 올랐을 거 아니야,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반대의 경우가 생긴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부동산 역사에서. 그런 건 얘기를 쏙 빼놓고, 특히 30대, 지금 우리가 한 10년 올랐죠? 그 9년째 상승 중이니까 한 10년 가까이 올랐어요. 그 지금 30대라면 그 친구가, 집을 살려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20대였을 거라고, 10년 전에는. 근데 그 10년 사이에 오르는 것만 봤어요. 오르는 것만.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을 써놨는데 참 잘 써놓은 것 같아. 우리가 1주택, 1세대 1주택이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50대 뭐 이 정도 됐다면 그 사이에 먹고 살고 막 하는데 바빴으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오르니까 지금 와서 관심을 가졌지. 근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던 20, 30대가 지금 과거에 폭락했을 때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일본이 어땠고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그런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40대라면 그 자기 부모님이나 IMF 때 고생했던 거를 봤단 말이에요. 반대면 나가고 차압 들어오고 집에 와서 경매에 막 붙여지고 그런 거 본 세대들도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란 게 있는데, 지금은 20, 30대는 두려움이란 게 없어요. 모르니까. 자, 제가 이거랑 정반대의 경우를 몇 건을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이 방송을 그러니까 막 매수하려고 막 지금 안달이 나가지고 막 조마조마해 갖고 그런 분이 있다면, 과거에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6억이었어 전세가. 그런데 내가 전세를 그때 이제 매매가가 10억이었고 뭐 전세를 한 4억에 들었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4년 동안 올라가지고 매매가랑 전세가가 더 높아졌어. 현재의 전세가가. 그러니까 지금 10억 주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4년 전에는 6억으로 전세였고 매매가가 10억이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그게 올라가지고 10억이 돼 있는 거야. 전세가 한 15, 그러니까 매매가는 한 15억 돼 있고. 그러니까 이 10억으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10억, 지금 전세 들어갈 10억으로 4년 전에 사놨으면, 와, 진짜, 그러니까 우라통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이간질 시키고, 유주택자, 무주택자 완전히 무슨 서로의 어떤 이간질 시켜가지고 매수를 끌어들여가지고 분양을 비싸게라도 분양받게 하고, 비싸게라도 사게 하고, 지금 3억짜리가 12억이 됐는데 그걸 사게 하고. 여러분들 지금 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20, 30대가 산다고 생각하면 파는 사람은 50대 안팎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10년 전에 사놨을 거야. 10년 전에 얼마에 산 걸 당신한테 얼마에 파는지 한번 보세요. 3억에 사놨던 거를 갖다가 12억에 팔고 있다니까 지금. 그거를 여러분은 12억에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안 떨어지는 법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 역사가 계속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예를 들 데이터와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젊은 친구들 있으면 보세요. 50대, 60대는 이거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돼요. 20, 30대만 보세요. 자, 작년에 한참 그 전세가 폭등할 때 이거 신문에 나죠? SBS 공중파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아파트 해갖고 줄 서가지고 9팀이 줄 서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뭐 전세를 들어갔다며. 극단적인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자극시켜가지고 갭투자 유인을 시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5채 갖고 있어, 10채 갖고 있어, 다주택자가. 자, 이거를 올리려면 누군가 사야 되는데 전세를 올리고 그러면은 갭투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주택자가 물건 많이 줄여고 그랬어요. 아, 그래도 1억 5천 1억 올랐는데 그 사람은 2억에 20년 전에 2억에 산 거 지금 20억에 파는 거라니까. 자, 근데 과거 어떤 일이 있었냐 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냐면 우리가 임대차 3법이 그 7월 30일 날 통과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냐면 이사를 안 가니까 사람들이 계약갱신 청구하니까 이사를 안 가. 55%가 보통은 그 재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법 때문에 78%가 재계약을 했대.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가니까 시중에 나오는 전셋집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사정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사를 왔다거나 신혼부부라든지 이 사람들은 어디 사야 되잖아. 그 전세를 들어가든지 집을 사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2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안전장치를 뒀잖아요. 일단 그 2년 있다가는 올려줄지언정 일단 지금은 현재의 전세값이랑 별 큰 차이 없이 재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갖고 78%가 연장을 했어. 근데 문제는 89년인가? 89년 말에 1년에서 2년으로 그 임대차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이후로 지금 30년 만에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1년 하다가 2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자, 뉴스를 볼게요. 짠, 요겁니다. 첫 스타트 자살 도미노가 있었거든요. 90년도에 뭐 일가 또 자살, 뭐 두 자녀 연탄불 피워놓고 네 가족이 자살을 했어요. 지난 겨울에 이게 90년인데, 그러니까 작년 그 전에 이제 이게 90년 초 기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남자분이랑 가족들이 다 자살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세히 보면은 그 일용직 그 여자인데 반지하에 살았어요. 집이 천호동이에요. 여러분들 그 저런 구분다리역 있죠. 거기 바로 옆에 그 홈플러스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제가 그 집도 이 집도 가봤어.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뀐 그 한 4층 되는 빌라인데 그 당시에는 반지하에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명성교회 그 우리 강동구에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갖고 남성교회인가 그런데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안 왔대. 그래갖고 집사님들이 그 집을 갔더니 이렇게 4명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 350 여기 보이네요. 여기 명성교회 보이네요. 명성교회 집사라고 그래가지고 신방대원으로 9시까지 교회에서 안 나왔다고. 그래갖고 저는 더 애틋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강동구에 살고 있고 참 그래서 그 집까지 찾아봤다니까 주소가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치읓 국교면은 당연히 치읓 국교 3학년 1학년이니까 천호 초등학교네. 아유, 제가 너무 애틋해서 그래요 이거. 왜냐면 근데 350만 원을 450만 원 올린 거예요. 전세값을.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니까 그 사이에 못 올리잖아요. 집주인이 350만 원 전세값을 450만 원을 올린 거야. 근데 그거를 못 구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다가 비관이 된 거지. 그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전세집을 못 구하는데 가보니까 다른 데는 막 200만 원 올리니까 300만 원 올라있다고. 여러분들 5억짜리 전세를 7억으로 올리잖아요. 안 죽어. 자살 안 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출 받는다고. 근데 문제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게 없어. 이게 여기서 100만 원을 못 구하는 세 갖고 이 극단적인 상태가 벌어진다고요.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이거는 1월 기사거든요. 3월 기사예요. 2달 새 15명 목숨 끊어. 전세값 비관. 사회 문제가 됐고 유서의 한결같이 정부주택 정책 원망. 여기서 제가 유서를 하나 읽어봤더니 노태우 대통령이 그 토지 공영제인가 뭐 부동산 공영제인가 뭐가 그걸 했어요. 그걸 했는데 탁상 공론 해가지고 그
지금처럼 안전장치가 없이 그냥 1년에서 2년 한 거야. 국민들을 위한다고, 영세민을 위한다고. 이제 안심하고 전세 살으라고. 근데 안전장치가 없이 해놓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2년 동안 못 올리니까 350만 원을 막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10억을 15억, 20억으로 올린 거야, 전세값을. 근데 15억을 20억으로 올리면 안 죽어요. 왜?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돈을 융통해 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거든. 문제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만약에 이번에 임대차 3법 없었으면요, 제가 볼 때 2달 사이에 70명 자살 이게 나왔을 거야. 지금 야당이나 이 투기꾼들, 작전 세력들은, 건설사들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대란이 났다고 난리인데, 전세 대란이 지금 몇냐면 100명이면 20명은 전세 대란이지 80명은 안전하게 연장을 했잖아요. 근데 90년에는 한 명도 안전하지가 않았다니까. 올리면 올리는 대로 올려주든지 이사 가든지 해야 돼요. 여기 서울 있다가 경기도로 넘어가고. 그리고 임대차 3법 때문에 부동산이, 전세값이 폭등했다는데 그 전부터 폭등하고 있었다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안전장치 하려고 제가 여당을 두둔하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못 올린 걸 3일 만에 7월 30일 날 국회 통과시켜버리지. 180석의 독재 권력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지금 날치기 통과, 그럼 국민들을 진짜 원하는 거 있으면은 날치기 법을 라도 통과시키라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때 유서를 읽어보면 하나같이, 토지공 개념. 노태우 대통령이 토지공 개념을 발표했다가 나중에 그걸 취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라고. 2달 사이에 15명이라고. 지금 작년 7월 말에 임대차법 상법 안 했잖아요. 그러면 2달 사이에 15명이 아니라 2달 사이에 150명 목숨 끊었을 거야. 지금도 난린데. 그 80%가 안전하게 했는데도 지금 난린데, 그게 없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거 90년이란 말이에요. 10년 후, 그러니까 8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세요. 짠! 전세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속출. 자, 보세요. 현재 전세가는 같다고 칩시다. 높다고 하지만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예요. 근데 이 현상이 정확히 반대로 나타났던 게 이거랬다니까요. 전세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속출. 아파트가 폭락을 해갖고 언제냐? 이때 여기 IMF 때 전세값도 하락하고 그러니까 매매가도 하락했는데, 문제는 매매가가 급락을 하니까 전세값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인데 전세가 한 4억이야, 3억이야. 5억이 3억 금방 되잖아요. 그러면 2년 사이에 한 2억이 떨어졌어. 근데 보니까는 전세가 3억인데 매매가가 3억이야. 깡통전세라고 그러죠? 그게 깡통전세잖아요. 팔아도 전세값을 못 얻어주는 거. 근데 이제 서프라임 때는 그 상태 정도까지는 덜 갔어요. IMF 때는 그 상태까지 갔어요. 이거 하락하는 거 보세요. 물가지수 환산한 거. 이거는 서울 아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요번에 한국은행에서 이슈 리포트 나왔던 거예요. 파란 거 보세요. 파란 거는 전국 주택이에요. 전국 주택. 아파트가 아니고. 빨간 거는 서울 아파트예요. 파란 거는 전국 주택이에요. 회복을 못했다니까, IMF 이후로. 이거 보세요. 서울 아파트 폭등하는데. 보셨죠? 이런 현상이, 지금은 국가정부에서나 KB에서 나타난 월간 지수고, 제가 만든 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죠. 엄청 똘똘한 놈들이죠. 얘네도 마찬가지라니까. 여기서 보시면 요 파란 부분 있죠? 요 파란 부분. 이때가 역전세난 났던 때를 제가 표시한 거예요. 근데 지금 8년 7개월째 상승 중이죠? 9년째 상승 중의 횟수로는, 이게 IMF 이후로도 9년 6개월 상승하고 상투 쳤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요때 폭락할 때였대. 이때는 4년 상승하고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정도로 시장을 봤다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오르는 것만. 요 하락하는 거 못 봤다니까. IMF 때도 못 보고 서프라임도 못 보고.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주면 다행이고 좋겠지만, 만약에 자칫해서 과거의 역사처럼 마냥 오르진 않았거든. 우리나라가 IMF 사태도 있었고 서프라임 사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전부 지금처럼 9년, 10년, 11년째 오른 게 아니었어요. 8년 상승하고 폭락하고 그 전에도 폭락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기자가 만약에 이런 경우 있었으면, 현재 전세가가 4년 전에 전세가랑 똑같다, 엄청난 매매가의 상승이 있었다 라고 썼으면, 단 과거에 이 현상과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으니까 투자나 실수요자나 조심해야 될 일이다 라고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라면.
왜 이런 것만 써줘갖고 사람들 자극해가지고 패닉바잉 하라고 만드는 거야. 이 서울경제 김은옥 기자님 뭐 무슨 분양 대행사 홍보 그 뭐 마케팅 담당자예요? 아니면 투기꾼 작전 세력들 뭐 어떻게 위에서 하는 건지 그들도 국민이니까. 예. 이런 제목부터가 기레기급이에요. 제목부터가. 저도 한 번이라도 클릭하게 하고 한 번이라도 구독자 늘리려고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좀 폐륜적으로 쓰지는 않는다. 뭐 노도강 너무하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팔 사람이 없다. 매매 수급 지수가 190, 180인 적도 있는데 이제 105 됐다고 100 넘었다고 팔 사람이 없다. 그러면 105일 때 팔 사람이 없었으면 190일 때는 팔 사람 전원 사망 이렇게 썼겠네. 아이고 자 차트 잠깐 봤죠? 자 제목을 다시 보면 서울경제 기사를 정리해 보면 현재 전세가랑 4년 전 전세가가 같은데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래갖고 벼락거지다 너는. 그 반면에 이게 정반대에 있었으면 만약에 지금의 그 매매가가 폭락을 해갖고 지금 전세가까지 떨어진다면 그건 하우스포예요. 역전세 난다고 깡통전세 나고.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라는 얘기. 항상 저도 마냥 못 먹어도 고 이렇게 하지만 항상 안전장치를 둬요. 왜냐면 거기서 끝까지 밀어붙였다가 사망하면 안 되니까 안전장치 두고 만약에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틀린 거 아닐까 틀려도 조금 틀리는 건 괜찮아. 그러면 회복할 수가 있잖아. 영원히 틀리면 어떡해. 항상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전 4년 전에 사갖고 지금도 계속 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괜찮아. 왜 그동안 한 2, 3억 5억은 벌어놨을 거 아니에요. 빠져도 2억 3억 떨어져도 먹었던 거 토해내고 입맛만 다시는 걸고 앉지만 문제는 지금 사가지고 한 6개월 올랐어. 한 5천 올랐다고 쳐. 나중에 팔 수 있는데 3년 4년 후에 봐봐. 2억 3억 떨어져 있으면요. 그 금융노예가 된다니까. 그거 제가 그 과거에 고점 치고 회복하는데 11년 걸렸어요. 평균 11년. 그러면 지금 40세가 37세나 만약에 샀다. 그러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원리금 갚다가 자기 쓸 돈도 못 쓰고 놀러 갈 때도 못 놀러 가고 그 행복이란 게 없어진다니까. 자기가 생돈으로 다 샀으면은 그냥 손해보고 말지만 써보지도 못한 돈 그 돈 갚고 있어봐요. 손해본 돈을.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는 재밌게 방송하는데 아까 그 천호동 그 집도 앞에 가봤다니까. 너무 가슴이 여려가지고 그 우리나라 몇 손가락 안에 그 명성교회 큰 교회 그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모님은 아닌 것 같아. 저희 집에도 장모님이 한 분 계시거든. 장모님. 근데 그 장모님 그 분의 남편은 장인 어른이라고 그러더라고. 나 이 결혼 반대했을 때 그분이에요. 바로 그분. 아우 그 말 들을 때 좀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꿀꿀하네요. 이게 뭐 보름 2달 사이 15명 머리끈 꿇고 치읓 초등학교 천호 초등학교네. 2명 다 애 어리고 그런데 지금 컸으면은 30년 전이니까 한 40살 됐을 텐데 그 꽃다운 나이에 그게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다고요. 예.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꿀꿀하니까 꿀꿀하면 그 돼지국밥 먹으러 가야지. 어디 갔냐? 음악을 틀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위험 관리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좀 뻘소리 좀 비슷하게 했는데 항상 위험 관리 잘 하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렇지만 제 데이터를 보고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댓글 알죠?